안녕하세요, 헤이메인입니다. 모하비 차량을 제가 구조 변경을 하러 왔어요. 차 인원 구조 변경 있잖아요. 제 모하비 차량은 7인승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5인승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만든 5인승을 다시 또 7인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요즘 구조 변경이 정말 많이 풀려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타시는 카니발 이런 차량도 뭐 11인승, 9인승, 7인승, 뭐 5인승, 4인승 이렇게 자유롭게 변환이 가능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던 와중에 아름아름 알아봤더니 카니발 동호회에서 또 숨은 협력업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멀리 군포까지 왔고요. 어차피 동호회에서 선택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검증을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대행을 해주는 업체랑 비교를 했을 때 너무 비싸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비슷하거나 좀 싸면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군포에 있는 천일자동차 공업사에 이렇게 왔습니다. 딱 왔을 때 굉장히 한가하고 사람도 없는 상태였고요. 제 모하비 차량을 직접 제가 끌고 왔습니다. 태어나서 구조 변경은 처음 해보는 거라서 오늘 어떻게 구조 변경을 하는지 조금 물어보려고요. 네, 안녕하세요. 7인승에서 5인승으로 하는 거고, 네. 5인승에서 7인승도 가능한 거죠. 원래 7인승이 했던 차가 5인승으로 되면 예. 그거는 5인승에서 7인승이 가능한데 예. 그냥 5인승 차가 7인승 하기 좀 어렵고, 중량 맞추거나 이런 것 네, 때문에 네. 그런 거죠. 같은 차종이 7인승이 있으니까 끼는 돼요. 5인승에서 5인승 왔다가 가는 것보다는 좀 번거롭고, 번거롭다? 그럼 그것도 혹시 해주시나요? 그거는 옆에 이제 안전벨트라든지 이런 걸 다 장착을 해야 되니까 일이 많구나. 일이 많아서 저희는 진행을 안 해요. 서류 작업은 다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런 작업은 이제 가까운 공업사나 에서 작업을 해오시면 가능은 합니다. 그럼 본인이 작업해도 되나요? 원칙은 안 되는데 개인하면 자동차 관리법. 그러니까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시트 떼가지고 오는 정도는 뭐라고 안 하나요? 그 정도는? 그것도 원칙은 개인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영상 찍으면 안 되는데? 원래는 자동차에 있어서 모든 부품은 돼 허가 있어요? 업체만, 자동차 관리업을 네. 영위하는 업체에서만 뜯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서류만 해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죠? 그렇지. 근데 떼어오면 불법이다. 원칙상. 그럼 보통 이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검사 신청료까지는 다 들어가거든요. 이제 검사 신청료를 요새는 인터넷으로 검사 예.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전에는 25만 5천 원에 했는데 지금은 그게 3만 5천 원이 추가되었고 29만 원을 받고. 29만 원? 그러면 뭐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순수하게 사장님이 가져가는 거기서 비용 한 반 정도. 13만 원, 15만 원?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네요. 다른 거보다는 솔직히 본인이 직접 서류 작업은 할 수 있는데 예. 그럼 머리가 쥐가 나거든요. 저도 이제 오기 전에 조금 알아봤는데, 본인이 서류 작업을 하고 뭐 등록을 하고 뭐를 하고, 허가 업체. 이거는 어렵진 않은데 이거를 하고 마지막에 해야 될 건 마지막에는 자동차 관리업을 영위하는 그죠. 업체에 승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이 하기에는 예. 많이 부담스럽죠. 그리고 금액도 생각보다 저렴해지지가 않아요. 마지막에 그 허가업체가 등록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싸게 하려고 자기가 머리 엄청 썼다가 네네. 결국은 비용대로 드리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냥 경험 삼아 이런 걸 해보겠다 하면은 모르겠지만 메리트는 직접 하는 게 많이 있지 않아요. 사장님이 그러시겠네. 아니 왜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게 왔어? 처음부터 오지. 뭐 물론 그런 말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 승인을 내줄 때 예. 그런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세이브는 되니까. 예. 근데 그래봐야 이제 몇만 원 상관이면 예. 그냥 한 방에 편하게 와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세이브 될까 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인터넷을 좀 찾아봤거든요. 봤더니 자세히 안 나와 있더라고요. 댓글로 뭐 해가지고 했다. 그래서 그래? 그리고 글을 몇 개 더 봤더니 마지막에 어떤 분이 써놓은 글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이 된, 그렇죠. 인가가 된 정비나 튜닝 업체가 최종적으로 서류 사인을 해줘야 가능하다. 그러면 그거 되면은 몇만 원. 그거를 잘 모르시고 직접 하시는 그죠? 직접 그렇구나.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네. 카니발 있잖아요. 네. 카니발은 11인승은 승합이고, 네네. 뭐 9인승이나 7인승은 승용으로 들어가잖아요. 11인승에서 9인승, 7인승도 돼요, 혹시요? 11인승에서 9인승은 이제 그랜드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1열을 3인. 그랜드는 오래됐으니까 올류부터 하자고요. 올류부터 하려면은 가능합니다. 올류는 이제 의자를 9인승으로 하려면은 예. 4열 시트가 이제 승용 시트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 4열 시트를 승용 시트로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예. 2열, 3열 가운데 중간 좌석만 제거하면 예. 안전벨트가 다 3점씩이 돼서 승용으로 가능합니다. 보통 어떻게 많이 개조해요, 일반적으로? 전용차를 타시려고 하는 분들은 9인승으로 당연히 하고요. 11인승을 9인승으로 네. 하고, 그 리밋도 그러면 같이 가서 풀겠네요? 그때 해제할 수 있어요. 구조 변경을 다 완료하고 나서 예. 새로운 승용 등록증이 나오면 예. 그거를 기아 자동차 사업소 센터 예.
예. 큐 서비스는 안 되고요. 예. 센터에 전화를 해갖고 등록증 보내고 예약을 하면 예. 거기서 나중에 소정의 금액을 내고 리미트를 해줄 수 있어요. 올류 카니발이나 더뉴 카니발 9인승들도 개조를 많이 하러 오나요? 구인승도 요새는 차박이 워낙에 예. 보편화됐기 때문에 예. 아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몇 인승으로 보통 많이 개조해요? 보통이 4인승으로 많이. 4인승으로? 예, 예. 하긴 요즘은 뭐 애들 하나 그쵸. 둘밖에 안 나니까 4인승이 충분해요. 충분해. 5인승 아니어도 돼. 예, 그냥 전용차로만 포기하면 예. 나머지 차박으로 편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용차를 포기하고. 그러면 9인승을 만약에 4인승으로 개조하려면 근데 이제 레일 뭉치나 이런 걸 탈거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예. 보통은 반반 정도. 반반 반은 정도. 개인이 오시기도 하고 반은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해드리기도 하고. 예. 그럼 사장님도 지금 그런 거 작업 해주세요? 예, 작업도 합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뭐 요즘 인플레이 워낙 심하니까. 예. 저희도 지금 막 올라오니까 예. 현재 기준으로는 작업비 5만 원을 포함해서 예. 34만 원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비 아. 솔직히 거저예요. 실제 그러네요. 그 돈뿐이 안 나오거든요. 29만 원이 접수 서류비고 5만 원이 작업비니까 예. 웬만하면 제가 힘들게 차라리 나니까 아. 직접 하지 마시고. 확실히 동호회나 카페에서 이렇게 알고 오니까 굳이 제가 여러 군데 안 알아보고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렇죠. 동호회에서 많이 옵니다. 그러면 내가 9인승을 타다가 4인승을 만들고 싶어서 미리 4인승을 다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 그것도 되나요? 아니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순정 상태로만 유지를 하면은 상관이 예. 없는데 간혹 가다가 예. 기어를 리무진 시트나 전동 시트로 바꿔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불법 개조로 검사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가 있어요. 다시 원위치를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상담을 해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힘들게 했는데 다시 예, 돈이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요즘 뭐 스타렉스나 카니발이나 트리스마 같은 거에 의자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임의로 띄어서 어디 지하실에 갖다 놓고 이렇게 운행을 하고 다니는 분도 많잖아요. 요거 혹시 걸리거나 그러면 벌금이 얼마나 나와요? 자동차 관리법 위반은 예.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일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1,000만 원을 뭐 다 내진 않지만 예.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경고 정도 하고 예. 그다음 2회 때부터는 뭐 50만 원, 그다음에 100만 아.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뭐 그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사고보다는 요새는 차 인원 변경이라든지 예. 아니면 승합에서 승용으로 구조 변경이 원활해졌기 때문에 예. 음주처럼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이요? 예, 예. 오. 승합차 주로 승용차보다는 예. 승합차 위주로 해서 승합차를 보면은 이제 음주 단속처럼 일단 갓길로 빼고 의자를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경찰 출두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SUV나 이런 건 크게 상관없는데 SUV는 들보고 RV 차들 카니발, 트리스모, 로디우스, 스타렉스, 스타리아 스타리아. 경찰이 딱 보면 먹잇감이네요. 그치, 그게 이제 단속 기간이 따로 있나 봐요. 어. 그러니까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팀이 해서 단속을 음주처럼 하는. 그럼 코너를 싹 돌자마자 갑자기 그렇죠, 음주처럼 그냥 음주 단속처럼 막아놓고 하는 거죠. 아예.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하면 벌금 최소한 100만 원 이상 나와요. 그렇죠. 예, 그렇게 기획 단속을 하게 되면 예, 그걸로 인해서 구조 변경하러 오신 분들도 종종. 종종 있어요? 예, 예. 그 소일구 외양간 멋지게 오시셨네. 그래도 빨리 하시는 게 나아요. 어떤 분은 그거 무시하고 또 하다가 걸리면 더. 가중처벌돼요. 네. 참고로 스타렉스는 승용으로 구조 변경이 좀 어려워요. 안전벨트가 2점씩이 대부분이거든요. 승용차는 3점씩이 의무 장착이 돼야 돼서 가끔 스타렉스 의자 띄고 승용으로 구조 변경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진행을 하죠. 안 하는구나. 비용이 수백만 원 단위. 그건 포기해야죠. 그거는.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차라리 5벤을 구입한다든가 해서 뭐를 하든가 해야지. 근데 배는 그게 뒤에 의자가 너무 불편해서 5배는 솔직히 되게 어려워요. 이 스타렉스 캠핑카 개조된 것들은 어떻게 네. 되는 거예요? 스타렉스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벤에서 캠핑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예. 그냥 승합에서 캠핑카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승합은 승합 번호판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캠핑 시설을 갖춰도. 근데 벤차들은 특수차로 바뀌기 때문에 번호판을 새로 바꿔야 돼요. 특수차. 고속도로도 특수차는 80km 이상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정말이요? 예, 원래가 그렇습니다. 법규. 그러면 그랜드 스타렉스 5벤 사서 만약에 캠핑카 개조하면 네네. 그럼 80km 고속도로. 그러면 아니 잠깐만. 그럼 만약에 과속 카메라 100km에 찍혔어요. 그거 80km 넘으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20km 오바로 해서 더 나오겠네? 예, 야, 이건 되게 중요한 정보네요. 예, 특수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스타렉스는 개조하려면 가능하면 승합차를 승합. 개조하는 게 그게 네네. 맞는 거네요. 근데 승합차가 아무래도 벤처보다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속 통지서 한번 받아보면 놀랄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보통 과속을 100으로 과속하는 건 네, 아니고 그쵸. 뭐 120이나 130인데 만약에 120 시켰다 걔 40km 40km.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런 것도 있구나. 네, 대부분 특수차로 바뀌는 걸 잘 모르세요. 승합이나 승용은 안 바뀝니다. 그대로. 저희가 만약에 탈부착을 한다 그러면 탈부착 시간 30분, 이동 시간 30분, 거기서 기다려서 검사받는 시간이 보통 40분. 그게 오래 걸리는구나. 네, 그죠? 왜냐하면 아무리 예약을 했다 그래도 중간에 껴들 수는 없고 라인 뒤에서 타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주신 거구나. 서류를 작업 서류 해갖고 튜닝 서류 그런 것들을 드리고 예. 그러면 거기 안내한 검사소하고 예. 그 검사소 주소에 나오니까 글로 가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절차는 이제 검사소 사무실에 가서 구조변경 검사 예약했다고 네. 하시고 기본 서류를 제출하면 검사소에서 서류 검토를 하고 이제 검사를 진행해 주고요. 네. 검사 때는 의자 띈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외관 검사, 뭐 사이드 검사 그리고 뭐 가장 기본적인 건 합니다. 거기에서 불합격이 나오면 시정 조치하고 오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의자만 괜찮다고 되는 건 아니고 시정 조치를 해야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승합에서 승용차로 차종 변경하시는 분들은 검사가 끝나면 이제 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차량 등록 사업소 그런 데 가셔갖고 새로운 등록증하고 번호판을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한 달 내에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하시면 이제 보험회사에는 새로 변경된 거를 통지하셔서 승합에서 승용이면 승용보험으로 새로 드셔야 되고 예. 아니면 뭐 승용에서 인승 변경이다 그러면 보지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일어나니까. 그럼 만약에 승합에서 승용으로 변경을 했는데 보험에다 통보를 안 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건 보험회사에서 이제 자기네들을 책임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면탈할 수가 있고 엄격하게 따지면 승합보험으로 승용으로 본 거니까 그러니까요. 무보험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네. 주장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보험료 차이 난다고 그냥 타시면 안 됩니다. 이게 대충 그냥 의자 띄워가지고 아유, 복잡한- 뭐 이게 아니네요 분위기가. 잘 알아야 되네 예, 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 구조 변경을 한 차들은 다 취득세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구조 변경 금액에 따라서 취득세 2%의 취득세를 부과를 하는데 50만 원 이하는 면제를 시켜주고 나머지는 다 2%에 부과를 네. 합니다. 신고하는 요령은 자진 신고 요령이 있고 아니면 2달 내에 우편물 안내문으로 취득세 안내문이 날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시군구청 세무과에 가서 저희가 영수증을 발행해 드리니까 영수증 발행해서 그 금액 50만 원 이하면은 면제를 받는 거고 이상이면 2%를 고지가 나중에 되게 돼요. 하는 김에 그냥 하는 게 좋겠네요. 근데 이제 먼저 할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서 세무과에서 절차를 잘 모르고 설명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경우. 그러면 차라리 2달을 기다리면 우편물이 오니까 그때 전화해서 이것만 서류 영수증하고 내역서만 팩스로 넣든 전달해 주든 그렇게 하면 간단하니까 그게 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받아서 근처 교통안전공단 서수원 지점이 있더라고요. 서류를 접수를 했더니 지금과 같은 서류를 줬어요. 그래서 3번 라인에서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3번 라인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차례로 이제 제 차도 검사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오늘부로 제 차량은 7인승에서 5인승으로 바뀌었습니다. 중량도 1590kg로 승차 인원 변경 5인승 3열 탈거 서수원 검사소 이렇게 됐어요.